그 다음 노트를 한번 봅시다. XY 평면에서 곡선이 X의 함수의 그래프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곡선과 2번 이상 만나는 수직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노트가 결국에는 여러분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을 쓰면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이란 뜻은 동치라는 뜻이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즉, XY 평면상에서, 즉 2차원 평면에서 어떤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라는 뜻은 내가 이렇게 지금 함수의 그래프에 수직선을 그렸을 때 그 곡선하고 딱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즉, 지금 A번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함수가 이런 모양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위치든 간에 이렇게 수직선을 그렸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한 포인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가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든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도 반드시 한 점에서만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그래프는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아래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지금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수직선을 긋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렸더니 한 점에서 만났다. 자, 하나의 점에서만 한 점에서 만나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내가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보았을 때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지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상에서 A라고 하는 위치에서 우리가 수직선을 그렸을 때 자, 여기에서도 만나고 여기에서도 만나고 있죠. 즉, 한 점이 아니라 2점 이상에서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방법을 쓰게 됐냐면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정의역과 y의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f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죠.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x 안에 있는 모든 x가 대응이 돼야 된다. 그리고 y에 대응할 때는 반드시 한 점만 대응해야 된다. 자, 그래서 x의 하나의 점에서 이렇게 y값 2개에 대응이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함수라고 정의 안 했었죠? 이 경우가 바로 이 그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림과 똑같은 얘기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a라고 하는 하나의 점에 대해서 지금 이 높이를 여기를 b라고 하고 이 위치를 C라고 한다면 B에도 대응되고 C에도 대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이것은 함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 때문에. 그죠? 이렇게 2개로 대응돼서는 안 된다. 2개 이상은 안 된다라고 했었죠.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의 점은 하나의 점에만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써 판별하는 방법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각마다 정의된 함수 piecewise defined function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함수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다른 수업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정의된 함수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응용하는 함수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들은 성질이 무수히 좋은 함수들, 성질이 아주 좋은 함수들만 모아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고 응용하는 함수들은 그렇게 성질이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 현상이든 경제 상황이든 이런 것들을 수학으로 표현을 하려면 어떤 변수들도 많이 포함이 될 거고요. 변수뿐만 아니라 반드시 연속이라는 가정도 깨지게 되겠죠. 불연속 함수들도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각마다 정의된 함수를 공부하는 거죠. 이런 함수들이 더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예제 8번을 통해서 볼게요. 다음 함수 f가 이렇게 정의될 때 다음 3개의 함수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문제인데 자, 조각마다 정의되었다라는 뜻은 지금 이 주어진 함수의 모양처럼 함수의 정의역이 분리가 되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양분화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조각조각 깨진다는 뜻이에요.
조각조각 분리가 되는 형태의 함수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차 함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2차 함수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x축상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1-x를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y절편은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y절편은 1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이 이걸 해석해도 좋지만 아니면 대응을 시켜도 되죠.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본다면 y 값은 1이 된다. 지금 찍혀 있고요. x가 1이면은 y 얼마예요? 0이 되죠.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y는 2가 되죠.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 쭉 연결한 게 리니어 펑션이잖아요.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함수가 되는데 문제는 뭐다? 문제에 주어진 범위가, 즉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영역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줘야 되는 거죠. 지워주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만 직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그 다음 아래를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린다? x제곱으로 그리자. x제곱은 우리가 앞에서 그려봤지만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1을 포함하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x제곱의 값이 1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의 값은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구멍을 그려주고 나머지를 이렇게 2차 함수 형태에 그려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런 함수를 조각마다 정의된 함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때 f의 마이너스 2를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럼 f의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값일 거고 그때 대응되는 값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직선에서 찾아야 되죠.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1 마이너스 2를 하면 값은 3 이렇게 찾으면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찾으라고 했는데 이 함수에다 대입하면 안 되겠죠. 정의역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어디에서 정의된 함수인지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어디서 정의된다? 위에 있는 이 식에서 정의된다. 여기 등호 보이시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해서 2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f의 제로는 어디서 정의된다? 0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니까 이 2차 함수에다 적용시키면 된다. 그래서 제로가 되겠네요. 틀을 보면 절대값 함수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절대값 함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절대값 구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많이 했었죠. 자, 쉽게 얘기해서 0이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3까지의 거리는 3이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까지의 0으로부터의 거리는 얼마죠? 3이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절대값 함수라는 뜻은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양수가 되는. 그래서 절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거리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디서부터의 거리냐면 0으로부터 거리라고 해석하면 돼요. 단 여기 안에 있는 a라고 하는 값이 숫자일 때 0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해석하면 더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절대값 a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a라고 정의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래요. 이것이 지금 절대값 함수의 정의예요. 정의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이것이 정의니까 식 자체를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가? 자, a가 만약에 이 경우, 즉 양수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3이다 라고 한다면
절대값 a는 어떻게 쓴다? a를 그냥 쓰면 된다래요. 즉, 이 a를 3일 때 그냥 쓰면 된대요. 그래서 절대값 3은 3이라는 뜻인 거고, 자, a가 이번에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이 경우에 속하는 거죠. 즉, 이때는 어떻게 한다? a의 절대값은 a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 1을 붙인다. 마이너스 1을 붙이고 a를 가져와라. 그러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3이 들어가든 마이너스 3이 들어가든 결과값, 절대값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제 9번 한번 보죠. 절대값 함수 정의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예제 9번, 다음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갖는 함수 f의 식을 구하여라. 이번에는 그래프를 주고 우리한테 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근데 함수의 모양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0에서부터 1까지 하나, 이런 직선이 보이고 1에서부터 2까지는 이런 직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쭉 이런 직선이 그려져 있네요. 자,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x의 범위는 5까지일까요?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자, 5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면상에서는 이렇게만 표현을 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x가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으니 5보다 큰 영역도 직선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나눠봅시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0과 1 사이 범위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1과 2 사이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2보다 큰 범위에서도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이 그래프는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즉, 연속인 함수예요. 연속이기 때문에 정의역 x도 끊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0을 포함하고 1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x가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영역에서는 1을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다음에서 2를 포함시켰다면 이 다음에서는 2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즉 부등식의 등호가 겹치지 않게끔 여러분이 범위를 지정해주면 돼요. 단 기준이 되는 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0과 1과 2라는 거, 그리고 부등호는 여러분이 맞물리지 않게, 겹치지 않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 내가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썼다면 여기에서는 등호를 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한쪽에서는 이 값이 포함이 돼야만 연속함수의 형태가 될 테니까. 자, 이렇게 써준 거고요. 자,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는 어떤 함수인가 보니까 자,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직선의 일부인 거죠. 그러면 1차 함수라고 쓰면 되고 1차 함수의 이 범위에서의 값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원점과 1,1을 지나는 함수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1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함수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절편은 y절편이 0일 테니까. 즉, 이 함수를 이렇게 내려서 생각해 보면 y는 x의 형태죠. 그래서 이 함수의 이 영역에서의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서는 자, 이 함수인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연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가 되는 거고 y절편이 2인데 이 범위에서만 보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y가 y절편 2고 기울기는 지금 위에 있는 함수랑은 수직인 방향이니까 x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림상에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x가 2부터 시작할 때는 뭘까요? 값이 언제나 0이니까
y는 0이다 또는 fx는 0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fx라고 정의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조각조각 piecewise defined function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함수에는 우함수와 기함수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함수는 우리가 even function이라고 하고 기함수는 odd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자, 우함수는 뭐냐면 f의 x하고 f의 마이너스 x가 같은 함수를 의미를 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오늘 얘기한 2차 함수 중에서 y는 x제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함수는 x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y 값이 1로서 높이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는 0으로부터 1까지의 거리나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는 같고 높이는 1로서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보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식에 의하면 f에 x 대신에 1을 넣어서 자, 이 둘의 값을 비교해보면 서로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1이라는 값으로서 같다. 그런데 1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x에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도 생각해보면 2일 때 4라는 거 알고 있고 마이너스 2일 때도 4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f의 2나 f의 마이너스 2는 서로 같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f에 x를 넣으나 f의 마이너스 x 값을 넣으나 높이 값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특성이 있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한다. 그리고 특징이 뭐다? y축 대칭이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우함수의 정의고요. 우함수의 대표적인 예는 또 뭐가 있냐면 y는 x제곱처럼 y는 x의 4제곱 또는 y는 x의 6제곱처럼 차수가 이렇게 짝수 차수인 경우에 우함수의 성질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자, 제곱이나 4제곱이나 6제곱이나 짝수 제곱을 하게 되면 x의 양수가 들어가든 음수가 들어가든 같은 값을 갖게 될 테니까. 결국엔 y값이 같아지죠. 그래서 우함수가 된다. 그래서 우함수에 보면 ev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even이라고 하는 것은 짝수라는 뜻이죠. 짝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2차, 4차, 6차처럼 짝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기함수는 뭐냐면 기함수는 odd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자, 식이 f의 마이너스 x하고 fx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같은 함수예요. 자, 어떤 예가 있냐면 자, 어떤 함수가 있을까요?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함수는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원점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점까지 연결하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까지 연결하고 그랬을 때 지금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높이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 이 높이 값도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의 높이가 a라고 하면 이 부분의 높이도 역시 a겠지만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수치로 따지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x라고 하는 값, 이 위치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넣고 이 위치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때 함수 값을 비교를 해보면 한쪽은 양수고 한쪽은 음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높이는 절대값으로 보면 같기 때문에 이렇게 f의 마이너스 x나 fx의 마이너스 1배를 한 거나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하고 무엇에 대칭이 되냐면 원점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원점 대칭인 함수 중에서 대표적인, 기함수의 대표적인 예들은 뭐가 있냐면 y는 x의 세제곱, y는 x의 5제곱 등등등 이렇게 x의 차수가
홀수인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래서 기함수, 오드라고 하는 뜻은 홀수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3차, 5차, 7차와 같은 짝수차가 아니라 홀수차수인 이런 다항함수들이 기함수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예제 10번에 우리가 다음 함수들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한번 판정해 볼게요. 자, A번. 자, 우함수, 기함수 판정하려면 일단은 f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의 5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홀수차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5제곱 마이너스 x가 된다. 자, 이것은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x 5제곱 더하기 x가 되고 이 함수의 이름이 fx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fx가 된다. 자, 이게 뭐였냐면 마이너스 fx랑 f의 마이너스 x가 같은 게 어떤 함수였나요? 기함수라고 했었죠. 정의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B번은 자, gx가 1-x 4제곱이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x를 넣어보고 한번 판정해보자. 그래서 1-x의 4제곱을 하면 1-x의 4제곱이 되죠. 결국에는 그냥 gx랑 같은 형태가 돼버렸네요. 자, 이렇게 gx랑 마이너스 x를 넣은 함수랑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우함수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C번은 어떻게 될까요?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h-x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것이고 이 함수는 잘 보면 hx는 일단 아니죠. 그러니까 우함수는 일단 아니네요. 그러면 h의 x의 마이너스 1배한 건가?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기함수도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다라고 설명하면 돼요. 또 우리 함수의 형태 중에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증가함수는 뭐냐면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함수인 거고 감소함수는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를 의미해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자니 이제 말로 쓴 거죠. 그 아래 보시면 구간 i에 있는 x1과 x2에 대해서 근데 그 x1과 x2는 임의의 값인 거고 그래서 우린 기호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fx1과 fx2의 관계가 이와 같으면 함수 f는 증가함수, increasing function이라고 하고 반대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감소함수, decreasing function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지금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의 성질인데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구간 i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 얘기가 없을 때는 실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축 전체 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 지금 x1과 x2가 있어서 x1이 더 작은 숫자고 x2가 큰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임의의 x1과 x2니까 지금 위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x1이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x2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임의의 값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다 성립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문제는 x2가 크기만 하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를 봤더니 x1에 대입된 함수값보다 x2에 대입된 함수값이 더 크다면 즉 x1과 x2 이렇게 대입된 함수값이 더 크다면 이런 함수는 증가함수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x1과 x2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했고 즉 여기에서 내가 x1을 이렇게 잡고 x2를 여기다 잡아도 결국 높이는 f의 x2가 더 큰 거죠. 이쪽이 더 크죠? 높이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x1을 여기다 잡고 x2를 여기다 잡았을 때 두 개 비교하면 역시 fx2가 더 큰 값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하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만약에 내가 x1을 여기로 생각하고
x2를 여기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x1과 x2의 관계가 이와 같은데 지금 함수값도 따져보니까 fx1하고 fx2를 보니 이쪽이 더 커. 그럼 이건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의의 모든 x1, x2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어디서 깨질까요? 그런 사실이? 내가 x1을 여기다 잡고 x2를 여기다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잡아주면 이때는 fx1과 fx2의 관계가 이쪽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함수라고 볼 수가 없죠. 증가함수가 되려면 모든 x1, x2에 대해서 이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소함수가 되려면 모든 x1, x2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항상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래야만 내가 어떤 x1과 x2를 선택하더라도 관계가 어떻게 된다? f의 x1, f의 x2를 비교해보면 x2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아지는 거죠. x1과 x2의 관계는 x2가 더 크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감소함수라고 하고 모든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형태를 증가함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모든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함수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도 해보고, 그리고 변환도 해보고, 그리고 합성도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극함도 다룰 수 있고, 역함수도 다룰 수 있고, 여러 가지 연산들이 가능해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1.3점으로 넘어갈게요.